이 현 중동에서 미중 러일 세계 열강들에 의해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과 또 그에 따라 중동에 감도는 어떤 전쟁의 기운, 황경영 총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중동이 이제 쿠두스 사령관이 사망한 날과 똑같은 날 여기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지진의 정체가 도대체 뭐죠? 어떤 미국의 뭐 특수무기 이런 게 아닐까요? 그거는 뭐 이번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이 최근 미군에 의해 사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 계속 말 안 들으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도 쿠두스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어떤 보여주는 무언의 협박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것을 2020년 11월 3일 대선이 또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내가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총재님. 네, 지금 인터뷰 가능하세요? 그래. 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 제가 오늘 총재님에게 인터뷰할 질문으로 준비한 주제는 이 중동에서 미중 러일에 의해 일어나는 이 전쟁의 기운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왔어요. 지난 12월 27일 일본 정부는 강료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로서 자위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또 지난 12월 29일에도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미국이 공습하기 전에 이란과 중국, 러시아 3국이 처음으로 해군 합동훈련을 하는 도중에 이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깊은 걸로 보이고요. 또 2020년 1월 2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이 미군 공습에 사망하는 등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착륙한 뒤 이동 중 암살당했습니다. 미군의 무인기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주도로 인해서 어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이 현 중동에서 미중 러일 세계 열강들에 의해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과 또 그에 따라 중동에 감도는 어떤 전쟁의 기운, 황경영 총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게 어떤 징조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동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자꾸 이제 배제가 되거든. 석유 문제가 미국이 셰일가스 많이 나오고 러시아도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럽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도 휘발유보다는 가스에 의존하고 있거든. 값싼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셰일가스.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예. 중동의 기름이 옛날처럼 중동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불붙을 수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중동 자본은 자꾸 이제 한국이나 자기들의 국민을 먹여 살 수 있는 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중동이 전쟁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을 찾고 있죠. 그래서 중동이 옛날같이 무슨 뭐 전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분쟁 지역에서 좀 약간 제외됐었지. 주로 전 세계가 북한 쪽으로 화살을 돌렸잖아. 그 사이에 러시아와 이란이나 얘들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중동이 친러시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과 약간의 러시아와 신경전이지 이스라엘이 중동전에 개입할 정도로 지금 돼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중동은 지금 쉬는 중입니다. 전쟁이. 휴전이라고 봐야지. 그러나 간혹가다 한 번씩 신경질적인 주도권 다툼을 하죠. 엄격히 따지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권 다툼이야. 그게 중국은 중동보다는 아프리카 쪽에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면서 다 장악을 해가고 있다고. 그러면 중동 지역은 러시아 쪽에 가까워요. 러시아가 이제 중동하고 연관이 더 많으니까 미국은 이제 중동에 확보할 만한 건 다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중동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또 이라크에 공수부대 4,000명을 투입 준비를 한다는데 이것도 어떤 미중 러일 간의 신경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일종의 그래도 파워 게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쟁 비용을 그렇게 많이 이제 부담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 엄청난 전비가 들어가잖아요. 방위산업차들은 뭐 전쟁을 하자고 하겠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볼 때는
중동을 좀 조용히 가라앉히고 경제 쪽으로 치중하려고 하고 있잖아. 성산 없는 싸움이야. 아, 네. 그러나 바그다드에 미 대사관을 점령한다거나 미 대사관이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 미국 대사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거든. 중동에서. 예? 그러니까 그 아예 민병대들이 들어가서 그냥 대사관을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미 해병대들이 이제 대사관을 포위하고 있지 지금. 응?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트럼프한테는. 응? 그런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 지금. 트럼프는. 거기서 확전이 되면은 트럼프 인기가 없어져요. 딴 데서 전략한 돈 거기다 다 갖다 퍼부으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아, 총재님. 근데 지난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음. 트럼프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되지.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중동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자기 인기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인 건가요? 반대지. 아, 그래요? 트럼프는 북한과 상당히 그 자존심을 걸고 예. 참고 있는 거야. 인내심을 갖고. 에? 왜? 자기 대선을 노려야 되니까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동전을 벌였다고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총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쿠두스 사령관이 사망한 날과 똑같은 날 이란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곳인데 여기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지진의 정체가 도대체 뭐죠? 어떤 미국의 뭐 특수무기 이런 게 아닐까요? 그거는 뭐 거기는 중동에다가 특수무기를 터뜨릴 만한 그 이유가 없고 그 지진은 자연적인 지진일 거예요. 아, 그냥 자연재해적인? 자연재해적인 지진이지. 아, 그냥 우연적인 지진인가요? 그러다 뭐 핵무기를 투하한 것도 아니고. 아, 저는 이게 우연히 같은 날에 발생해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적으로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그 무기를 화약을 퍼볼 수가 없어요. 그 지진이 났다는 건 엄청난 지진이거든. 그 규모에 비해서. 아, 5.8이라는 게 엄청난 규모구나. 엄청난 규모지. 그거를 갖다가 지하 핵실험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몰라도. 어?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 할 리가 있나? 아, 그러네요. 예, 역시 총재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곧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미국과 또다시 엇갈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선보일 거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로 볼 때 이번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쿠두스 사령관이 최근 미군에 의해 사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 계속 말 안 들으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도 쿠두스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어떤 보여주는 무언의 협박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란에서만 써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다가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중동전을 북한에서는 유심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또 총재님 있잖아요. 작년 2019년 4월 이 백두산이 폭발하려는 징후가 있다고 우리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미국의 어떤 폭격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요? 백두산 자체가 지금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아무 염려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북한에 무슨 핵시설을 엄밀하게 폭파한다면 몰라도. 미국에 의한 건 아니고 어떤 북한의 자체 핵실험이나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총재님 그러면은 앞으로 총재님께서는 2020년 북한과 미국의 사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겉으로는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밑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한테는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한국에는 서로가 쇼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악화되는 뜻이 보이는 건 뭔가 비밀 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따돌리려고 하는 건지 또 해동이 좀 급진전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어떤 카드가 깜짝 카드를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북한과 미국을 믿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월남 정부가
미국과 합의해서 군대를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월맹하고 미국이 붙어버린 거야. 지금 월맹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잖아. 신미셰릭이 지배하고 있잖아. 중국하고는 전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하고 붙어버리고 예. 중국하고 전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국으로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미 국방장관이 김정은에게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한 거는 어떤 남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재수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는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협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총재님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지. 와, 지금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쇼일 가능성이 높다. 가까워지고 있다. 아, 가까워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진짜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3일 대선이 또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내가 트럼프 현상으로 이번 국회 선거를 하잖아. 우리 기성 정치인들을 식상해하는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잖아. 그래서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기성 정치인들을 싹 몰아내는 국회 선거를 해서 150 몇 명을 당선시키려고 하잖아. 굉장한 시대적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경영 트럼프 현상이야. 누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16명 중에 꼴찌할 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허경영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국회 선거도 그래요. 이게 한반도 정세가 기성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기류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기성정치인들을 불신하는데 무슨 내각제가 되겠어요? 예. 안 되지.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단 말입니다. 국민이 이만큼 1,500조 가계부채를 지고 아주 지방 가게가 80% 문을 닫는 중소기업 공장들이 40%가 문을 닫고 이 30%가 공장을 내놨어. 적자를 보는 시대가 돌면 시대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트럼프 허경영 돌풍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은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저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권능을 행사했죠. 내가 트럼프를 북에 만들었으니까. 예, 예. 그 트럼프가 또 내가 세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돼. 아, 예, 예. 알겠죠? 트럼프 현상을 찻잔 위에 태풍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트럼프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한반도에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몇 년 안에 한반도에도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지. 그 트럼프 현상의 진원지는 허경영이잖아. 그럼 내가 있는데 뭐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사설에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와 같이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이변이 예상된다. 예, 최영일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경영은 네. 제2의 트럼프다. 이게 트럼프다. 이 허경영의 이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네.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 같다. 저는 이게 허경영 대선 후보가 최근에 미국의 누구와 비교됐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됐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 아무도 못할 때죠. 저는 허경영 후보가 내년 총선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뭐 적지 않은 반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좀 반발 현상이 일정 부분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몇 석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켜봐야 된다. 정치인들의 식상한 국민들이 아마도 허경영 쪽으로 표가 몰릴 것 같다. KBS 논설위원 이야기했죠. 거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반도에서도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럼 이미 트럼프는 내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가 에너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16명 중에 꼴찌할 때 내가 방송을 보고 트럼프를 관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에너지를 넣은 거지. 네. 그래요? 예, 총재님. 네. 오늘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예, 내일 밤 한 9시쯤에 가능할까요?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